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2년 전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8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됐던 전기료 지원금이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료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3km 떨어진 사천시 동금동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전기료 일부를 매달 지원받고 있습니다. 동금동을 포함해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택은 한 달에 1,900원, 5km 밖에 있는 주택에는 한 달에 950원이 지원됐습니다. 혜택을 받는 주택은 2만 700여 가구, 사천시 전체 가구의 40%가 넘습니다. 한 해 지원금은 5억 원 정도. 하지만 최근 발전소 측이 주택용 전기료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전소 측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 가동 중단으로 발전량 감소에 따라 지원금을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택은 기존보다 900원, 5km 밖은 450원이 줄었습니다. 삭감된 지원금은 이미 지난달 전기요금에 반영됐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금액이 좀 깎였던데요? 저도 봤는데. 금액이 왜 깎였는데요? 나도 내려오지는 않고 통장 회의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공장 등 290여 곳에 지원되는 산업용 전기료 지원금은 1,900원으로 이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같이 안 된 피해를 보는데 지금 그러면 주민들은 뭐가 되는데? 안 그래요? 주택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삼천포 화력발전본부는 전력기금을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나눠 적립하고 있으며 산업용 기금은 여유가 있어 주택용만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삼천포 1, 2호기가 가동을 멈췄지만 지난 3월 폐쇄 예정이던 3, 4호기가 연장 가동되고 있어 주택용 전기료 지원금 축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남 일부 택시미터기에서 할증 요금 체계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를 악용해 승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KBS 보도 이후 김해에서도 위성 위치 추적 장치인 GPS 관련 또 다른 오류가 신고됐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GPS를 기반으로 요금을 측정하는 택시 미터기.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를 타고 김해의 한 지하차도를 지나가 봤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서자 미터기 화면에 할증, 수동 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뜨네요. 실제 할증 요금 구간이 아닌데도 GPS가 끊기면 할증 요금을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복합 할증도 수동 조작이 가능해져 복합을 누르자 요금이 바로 1,600원 오릅니다. 터널이나 지하차도 등에서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때 수동 조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 아들은 그 신경 안 쓰거든요. 한국 사람도 순찰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띵콩 소리가 나면은 매달 올린다 이러고 갈 수 있는데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 미터기는 이달 초 김해 지역 택시 1,200여 대 가운데 800여 대에 설치됐습니다. 설치 2주 만에 GPS가 끊기면 할증 요금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택시기사들은 업계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 있고 택시기사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해당 미터기를 개발한 회사 측은 오류 가능성을 묻는 KBS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터기 검증을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GPS 수신 오류로 운임 산정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이를 보완하는 용도로만 할증 수동 조작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증 수동 조작을 악용한 요금 조작에는 해법이 없는 셈입니다. 한편 김해시는 조만간 지역 모든 택시기사에게 할증 지역이 아니면 할증 요금 수동 조작을 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창원에서 일부 택시미터기의 복합 할증 기능이 실제 위치와 상관없이 수동으로 조작돼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창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와 해당 M미터기 제조사 등은 어제 창원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택시미터기 조작 가능성은 전체 택시업계의 신뢰 문제라며 행정구역 경계지도 등을 반영해 2달 안에 복합 할증 요금 적용을 완전 자동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이면 개관 20년을 맞는 경남 도림미술관. KBS는 석 달 전 오래된 시설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경남 도림미술관이 공공미술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림미술관에 대한 감사 결과 고가의 미술품을 수장고에 방치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항들이 적발됐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 도림미술관 수장고는 지하와 지상 1층 등 4곳, 7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에 보관된 작품은 모두 1,300여 점, 대부분 포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2021년 6월 9,887만 원을 주고 산 고가의 한 작품이 2년 동안 수장고에 방치된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미술품 보관관리 기준은 1,000만 원 이상 A등급 미술품은 온도 18도, 습도 55%로 보관하고 1년에 2차례 이상 전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림미술관은 해당 작품을 구매한 뒤 항온 항습시설도 없는 수장고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술품의 등급별 분류와 훼손작품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관리대장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작품도 150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시실 항온 항습시설에도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앞두고 지난해 4억여 원을 들여 3층 전시실에 항온 항습시설을 설치했지만 설계대로 출입문을 달지 않아 재기능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림미술관 측이 출입문 공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4억여 원을 들인 항온 항습시설이 재기능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장품 수집과 기념품 구입 등 모두 11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림미술관에 직원 9명에 대한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도림미술관의 한 해 예산은 38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사천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국회 특별법 통과에 경남의 행정기관과 정치권, 경제계가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남도의회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찾았고 내일은 경남도민들이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특별법 통과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보 의장을 비롯한 경상남도 의회 대표단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우주경제 시대로 이어가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국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이해관계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한 법안이 동시에 올려져 국회 과방위는 지난 5월 이후 2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우주항공청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우주항공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또 알리고. 과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합니다. 이어 31일에는 국회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갑니다. 사천시를 중심으로 한 경남도민 300여 명은 내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국회 특별법 제정 시한은 이미 한 달을 넘긴 상황.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경남의 총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오늘은 강한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최대 80mm 이상입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창녕 32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8도, 창녕이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1도, 밀양이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거창이 2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0도, 합천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곳곳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쯤 진주시 명성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로 옆 SUV로 불이 옮겨붙어 차량 2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치러질 예정이던 창원대학교 9대 총장 선거가 일부 규정 개정안 부결로 2주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대 총장 선거 구성원 단체는 어제 회의를 열고 늦어도 다음 달 31일 총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난주 부결된 학생 간접 투표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현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24일까지입니다. 경상남도가 피서지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업소 공동 메뉴판을 보급합니다. 공동 메뉴판은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 상가 번영회가 도입한 제도로 음식업소가 동일한 메뉴판을 사용해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피서지가 많은 거제시와 통영시, 사천시와 남해군에서 물가 점검을 통해 바가지 요금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최근 한 달 동안 경남 지역 관광 숙박시설 119곳을 조사해 위반 사항 25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노후 전기, 가스 시설과 소방 시설 차단 등으로 모두 시정 조치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